또 토끼띠로 본다 하면 이분 같은 경우 9월 지나서 10월, 11월이 좀 고비수가 한 번 있어,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요 고비수만 잘 넘기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는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계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꿈틀꿈틀 살아나는 잡초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쉽게 죽지 않고 27년도에 대권을 노린다 하면은 이분한테도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도전해볼 만하고, 적이 너무 많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어떤 것들을 토대로 쌓아오신 분이 아니라 혼자서 밑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분의 운기를 본다면 10월, 11월을 조심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괜찮다라고 느껴지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뭔데? 이재명 씨. 이제 2024년 하반기잖아요. 이분의 하반기부터 내년 운기, 요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요. 이재명 씨 24년도 하반기 운기, 이분이 뭐 호적이 확실치가 않아서 용띠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토끼띠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용띠로 보나 토끼띠로 보나 보면 이분 사주는 등락계급의 사주야. 담쟁이 넝쿨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고력이 많은 사주시거든. 관의 위치에 처해져 있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등락계급의 사주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거지. 꼭 누군가를 같이 기대서 올라가시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내가 우뚝 서는 거랑 누군가를 타고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시기는 분명히 힘든 시기는 있지만 분명하게 이분은 올라가거든. 담쟁이 넝쿨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큰 나무를 다 가려버리는 거고, 그 큰 나무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 큰 나무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시지만 이것도 무난히 되실 거라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띠로 본다 그러면 좋은 일이 굉장히 많고, 또 토끼띠로 본다 하면 이분 같은 경우 9월 지나서 10월, 11월이 좀 고비수가 한 번 있어,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요 고비수만 잘 넘기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재판을 계속 받고 계시잖아. 네. 근데 신적인 기운으로 느꼈을 때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왜 뭐 사실상 뭐 요만한 거 하나라도,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 뭐 법카 10만 원 때문에 벌금형 받으신 거잖아.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영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조사 자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고 원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분 자체에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분이 걸릴 건 없다고 나는 느껴져. 이게 내가 뭐 정치 색깔이 있다, 뭐 나보고 뭐 개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나는 중립적인 거야.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처음부터 나는 윤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시면 문제가 되게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내가 느껴지는 기운으로 보는 거니까 상관없고, 만에 하나 이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는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계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꿈틀꿈틀 살아나는 잡초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쉽게 죽지 않고 27년도에 대권을 노린다 하면은 이분한테도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도전해볼 만하고, 내가 볼 때는 단지 9월 지나서 10월, 11월에 한 번의 소나기가 있을 텐데 그때를 잘 피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재명 씨가 뭔가 강하게 어떤 것들을 어필하면서 민주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독고다이로 내가 혼자 어떤 것들을 할 때와 이 거대 야당을 끌고 가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어떤 시원한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막 불도처럼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군함 자체를, 엄청나게 큰 군함 자체를 끌고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뭔가를 끌고 가지는
하더라도 분명히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거두실 분이라는 거는 충분한 거고 이분의 운기를 본다면 10월, 11월을 조심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괜찮다라고 느껴지지. 만약에 그 10월, 11월을 조심을 못한다 이러면은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이분의 어떤 큰 죄가 있어서 엮인다는 것보다 죄를 엮는 거지. 또 한번 시끄러워지는 게 그렇지. 그거를 또 잘 넘기실 걸로 보실까요? 나는 잘 넘길 걸로 봐. 하여튼 지금 어떤 일로도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이런 것도 2022년부터 17개월간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많은 일들, 또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유명하다는 검찰에서 그렇게 터는데, 먼지나도록 터는데, 지금까지 못 잡아놓으면 못 잡아놓는 거야. 나는 그만들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분이 아예 없어지긴 힘들겠죠? 조용해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이 너무 많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어떤 것들을 토대로 쌓아오신 분이 아니라 혼자서 밑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뭐 대통령이 돼서 우리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뭔가 좋은 정치를 해서 뭘 큰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아니야. 이분은 인권운동부터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고 또 내가 맡고 있는 뭐 성남시장일 때와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와 그냥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해오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지금 정치까지 올라오신 건데 이분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분도 속속들이 털다 보면 잘못한 게 왜 없겠어. 인생사 살다 보면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살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죄가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 법적인 선에서 큰 문제가 없냐 이거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은 죄 안 짓고 사냐고. 그렇잖아. 큰 그림을 좀 보고 큰 어떤 우리가 자잘한 거 하나를 끄집어내려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큰 그림을 보고들 가셨으면 좋겠고 법적인 부분도 이러니까 자꾸 뭐 보복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윤 정권이 내려오고 또 다른 분이 올라가시게 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겹치는 거거든. 그렇게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분의 운기를 본다 그러면 10월, 11월을 좀 조심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 26년도도 조금씩 더디게 가시겠지만 27년도는 또 이분한테 운기가 굉장히 좋거든. 그때는 이제 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꾸역꾸역 잘 넘어가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